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현재 광주시는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방역 총괄에 힘쓰고 있는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뭐랄까요, 좀 잡히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나오면서 방역당국 입장에 참 걱정이 많으시죠? 네, 항상 우려 속에 있긴 하지만 네. 잠시 소강 상태에 있어서 이제 경제도 또 함께 갈 수 있겠다 했더니 다시 상승세가 있어서로 돌아와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네. 마음이 착잡한 상황이고 지역민들 또한 역시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다시 확산됐을까 싶은데 이게 궁금합니다. 4차 확산의 감염원 파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4차 확산은 뭐 또 유흥업소로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전남대병원이 끼어 있어서 네. 이제 병원에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결국 감염 경로로 보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전파가 되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남대병원발로 해서 네. 시민들이 가장 심려가 크신데요. 네. 근데 전남대병원발도 처음에 이제 병원에 확진되셨던 분은 이제 의료진이었지만 그 의료진이 이제 그 병원 내에서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 의료진들이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다른 감염원으로부터 접촉이 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안에 전파가 일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전남대병원의 규모라든지 또 그런 시설의 구조라든지 이걸로 봤을 때 한 두세 개 정도의 그 감염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한 고리 정도는 그렇게 좀 찾아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혹시 이제 또 외부 요인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요인이라든가 또 다른 뭐 모임이나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대병원의 내부보다 외부 요인에서 네네. 지금 전남대병원이 감염된 걸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곳이 전남대병원이고 네. 3차 우리 진료의 마지막 지역의 보루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일부분 의료진도 뭐랄까 턱 마스크를 한다 그러나요? 또 어떻게 보면 집단 감염이 이어진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미열 있는 간호사들에게 두통약 먹고 좀 일하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전대병원의 감염 실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제 어쨌든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일상화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의료진들의 또 다른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방역 수칙이 좀 소홀히 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소홀함이 다른 시설과는 달리 의료 병원이라는 곳은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성도 더 크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차 그리고 3차 유행 때와 네. 다른 양상이 있다면 4차 유행의 특징이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4차 양상의 특성은 우리 광주도 그렇고 전국적인 양상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 저희들이 20, 30대, 40대 확진자 발생률이 그 이전 11월 이전보다 한 7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70% 이상 젊은 층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2차, 3차 때는 고령층이 좀 확진자가 많이 발생돼서 혹시 중증 환자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했고 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가 진료 부분에 또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젊은 층들이 신규 확진자 중에 젊은 층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왜 젊은 층한 70%는 네. 엄청나게 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는 이제 습관처럼 어느 정도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
이제 뭐 일반적인 식사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젊은 층들은 주로 밤에 술을 마신다거나 밤새 또 얘기하고 술 마시고 하는 걸 좀 즐기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전파가 좀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층은 치명률 네. 뭐 낮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 차이니까 뭐 걸려도 괜찮은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역 수칙 지키는 게 더 소홀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이제 접하는 거죠, 젊은 층들은. 근데 이제 젊은 층들끼리만 그렇게 감염을 하고 노출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네. 이분들이 또 다 가족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서 더 노년층의 신규 확진율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접촉했던 뭐 부모님 또 어린 조카 이 사람들도 역시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지인 또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를 함으로써 또 다른 위험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젊은 층 자체가. 네, 지금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올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첫 올린 건데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이제 통상 우리가 5단계로 늘리면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5단계예요. 네. 근데 1.5단계까지는 일단 지역 감염의 확산세 이 정도 안에서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단계까지는 일상적인 우리 소상공인이 주로 되는 그 영업의 제한은 최소화됩니다. 네. 그래서 영업 제한이 직접적 제한이나 금지는 없는데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영업 제한이 들어가고 집합 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단계와 1.5단계의 차이는 이제 규모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모임이나 행사를 1단계에서는 500인 이하를 금지하는데 1.5단계로 가면 100인 이하 금지. 또 이제 뭐 유흥시설이나 식당 이런 중점관리 시설에서 1단계에서는 필수 방역 수칙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뭐 거리 간의 간격을 유지해라라고 하지만 이제 1.5단계가 되면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4평방미터에서 한 명. 만 지켜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교회나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소모임이나 이걸 자제해라라고 하지만 1.5단계 가면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하라 뭐 이런 변화 또 뭐 우리가 스포츠 관객으로 보자면 1단계에서는 50% 갈 수 있는데 1.5로 가면 한 30% 이렇게 줄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적고 말씀 들어보면 경제 활동의 위축은 최소화하는 가운데 네. 방역에 대한 어떤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고민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될까 걱정 속에서 2단계로 올리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권역으로 좀 묶었어요. 네. 감염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행정구역별로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남 권역으로 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연속 3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단계 조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숫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규칙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또 확산 양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희들처럼 전남대병원에 발생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전남 지역처럼 어디 공단에서 발생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분 수칙들 뭐 4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걸 더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춤추기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의 그 작은 규칙들은 지자체에서 논의해서 강화해도 좋다. 이제 이런 걸 허용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1.5인데 2단계로 높이겠다 하는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하도록 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0명 이상 했는데 현재 우리 나타난 상황으로 본다면 이 숫자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일주 평균 한 10명대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단계 격상에 대한 건 중앙정부도 정은경 청장인가요? 네. 자리 회의할 때 전문가들이 지금 올려야 한다. 네, 한편도 네. 아니다. 우리도 지금 광주시도 그 회의 거치셨죠? 어떤 상황? 네네. 어떤 의견들이 저희도 나왔나요? 그 민간대책위에서는 네. 이제
예방의학 전문가분들께서는 2단계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예방의학 쪽 담당하는 분 그렇죠. 쪽에서는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또 다시 그 상승 곡선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초기에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안도 주셨는데 네. 저희들이 어쨌든 1단계에서 1.5단계 올리는 과정에서는 경제활동의 어떤 위축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중요한 그 고려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1.5단계로 하되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 1.5보다는 강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흥시설에서 춤을 추는 건 하지 말라. 그 2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춤추는 거는 좀 금지하자. 1.5단계지만 춤은 안 된다. 약간 뭐 네. 이런 걸 좀 몇 개 좀 차용하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연쇄 교차 감염 접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한계, 이게 한계 온 거 아니야 걱정도 되는데 거리두기를 이렇게 올리는 것 외에 어떤 방역 당국의 대비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방역을 할 때는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아직 없는 환자들도 많이 확진자가 되기 때문에 무증상자까지 포함한 선제적 대응 2가지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추적하는 거하고 또 저희 시는 특별히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사 범위를 넓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검사 건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뭐 5%, 3% 정도 인구 대비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인구 대비 한 13% 정도를 우리가 20만 건이 넘게 검사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발견율이 좀 더 높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빠른 추적과 넓은 그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시점에는 전남대가 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코로나를 빨리 확산을 막고 치료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제일 큰 대형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자가격리가 되면서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것이 또 하나의 저희 숙제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한 29개소 병원들과 회의를 했는데 이제 전남대병원이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고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면서 병상 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입원 환자 중에 퇴원이 가능한 사람은 퇴원을 시키고 또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데 전남대에서 아주 중증 말고는 좀 치료가 어중간하신 분들은 전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원 조치에 따르는 우리 이제 기본 감염병 격리병상에서 일부는 수용하겠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 지역의 이제 병원들도 필요한 뭐 검사를 좀 적절히 해준다던가 또 이런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협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의료 시스템 전달 체계를 좀 보완하는 문제까지 네. 저희가 이제 숙제로 안고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항상 국장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면 뭐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마스크 또 네. 쓰는 법까지 저기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죠. 네.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현재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도 걱정이 많아요. 네. 어떤 분들은 막 가서 직접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 쓰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화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시설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시민들은 그러면 딴 데는 안 써도 되냐 이렇게 네. 우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시설은 첫 번째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게도 책임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 쓰는 걸 공고하지 않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같이 손님이 안 썼더라도 시설장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0만 원 이하에. 네, 네. 또 물론 이용자 중에 안 쓴 사람은 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설장들의 책임성을 좀 강조하고 또 저희들이 시, 구, 경찰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건 정도 지금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요번에 이제 전대병원 상황도 있고 해서 병의원, 약국까지 포함해서 지도 점검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3차 진료기관 마지막 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을 또 이용해야 하는 종합병원을 이용한 마지막 믿고 있는 곳인데 불편이 많잖아요. 네, 해소 방안도 맞습니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상급병원이고 나머지는 2차 종합병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지원센터에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 환자 입장에서 내가 열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일 큰 병원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이제 소화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전대병원 응급실이 폐쇄가 되고 보니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죠. 이제 상급병원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환자들을 분류해 보니 어떤 분들은 2차 병원을 먼저 들렸다 왔으면 와도 되는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 또 한번 또 다른 협조를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상에 좀 아주 중증이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가까운 종합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먼저 처치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판단을 했을 때 상급병원으로 가야 된 경우 이제 그다음에 옮기는 걸로 그래서 이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랄까요. 현재 수학 능력 시험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4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니까 걱정이 많으실 네네. 거고 우리 지역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아이들은 잘 시험 볼 수 있을까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이번에 이제 접촉자 중에 학생들이 몇 명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학생들 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학교에서는 추가 전파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여러 학교들을 검사했는데 그래서 학교는 비교적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만약에 모를 그 수능 상황이 닥쳤을 때 자가격리자나 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수능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또 자가격리자들은 별도로 시험 볼 수 있는 공간도 또 교육청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능을 전후로 해서는 그 수능에 대비한 비상 방역 시스템을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가족 중에 학생이 있나 없나. 네.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만약에 저녁에 발생되면 확진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할지 또 집에서 대기해야 될지 이걸 결정해 주거든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능까지도 저희들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방역에 차지하는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 이 공동체에 또 시민들이 또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노력해주고 같이 걱정해줘야 될 부분, 그렇습니다. 지켜줘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마스크 쓰는 거 정말 말할 때 식사할 때조차도 식사하는 시간 이외에는 식사하고 나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급적 이번 주에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는 그 모임 행사 지금은 자제보다는 취소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이 1년을 좀 되돌아보자면 좀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인데요. 어쨌든 예견했던 대로 이번 겨울은 오히려 더 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또 문도 닫아놓고 환기도 안 될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환기 자주 좀 시켜주시고 마스크 쓰는 거 항상 잊지 말아주시고 방역 수칙 다시 한번 지켜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과 함께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